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 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국방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실된 MDL 표식이 많다는 거잖아요. 워낙 이게 이제 몇십 년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에 북한이 이제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우리가 휴전선, 이제 정확하게 MDL, 네.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 분계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남북을 가르는 대략 한 248km, 요 길이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DMZ만 떨어진 철조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 명파리까지 200m 간격으로 1290개의 말뚝망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0m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숲이 우거지면 모릅니다. 근데 이 말뚝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또 이게 비가 오거나 아니면 땅이 꺼지면 또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던 그런 표식들이 희미해져 버린 거죠. 철조망이 있으면 구분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군이 작업을 이제 그쪽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하자라고 이제 회담을 제안한 거죠. 군사회담을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도 상당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나서 거의 왜냐하면 그걸 양쪽 다 그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마 그 훼손되거나 아니면 짐승도 있으니까요. 네네. 아니면 자연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위험 방지를 위해서 최근에 자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북한군의 월경들이 나오니까. 뭐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많이 있고. 발생을 네. 하고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이렇게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면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부분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으로 본다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응해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지금 북한이 남북을 완전히 다른 나라, 네. 그러니까 북한판 헤어질 결심, 철두철미 주적이라 하더라도 전쟁 중에도 군사회담 하거든요. 포로 교환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휴전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헤어질 결심과 관계없이 지금 분쟁을 막기 위한 북한도 필요한 조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자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니까. 그러니까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북한의 입장은 뭐냐면 그냥 떼쓰는 거죠. 우리가 남측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지금 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당연히 응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 행보를 봐서는 당장 응할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조금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이로 본다면은 뭐 실용적인 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지금까지 표류해서 남쪽에 왔던 북한 어민들 송환하는데도 지금까지 답장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동해 NLL에서 그냥 자유항해 형식으로 그 귀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번에 거기에 비춰본다면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죠. 예, 알겠습니다. 과연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한미군이 내부 교육용으로 사용해왔던 뒤집어진 한반도 지도, 이른바 거꾸로 지도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걸 이제 공개하면서 한일, 필리핀을 하나의 전략축으로 제시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팩트시트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도 그렇고 네. 핵추진 잠수함 확보도 그렇고 한국에 그다음에 이번에 한미 SCM 연례안보협의회 회의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보면 저 지도가 중심이 지금 캠프 홈프레스거든요. 예. 미군 기지. 그걸 중심으로 지금 그 삼각형을 그리는데 하나는 일본, 하나는 필리핀이거든요. 그럼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중국을 포위하는 압박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쿼드, 서쪽은 인도, 남쪽은 호주, 동쪽은 일본, 미국. 이게 쿼드 사각형이라면 예. 지금 브런슨 사령관은 지금 삼각형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그림이거든요. 저 그림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이다. 이게 불문율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에만 충실해야 된다. 이게 불문율이었는데 이걸 최근에 미국이 깨고 있어요. 아니다. 브라운 사령관이 저 지도가 올 초에 나왔거든요. 심지어는 대한민국 밤에 이제 한반도를 찍으면 북한은 시커멓고 우린 밝거든요. 예. 그럼 여기 섬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불침 항모라고 그랬어요. 미국은 항공모함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바다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건데 한반도를 불침 항모로 표현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안보적 분업 구조입니다. 대북 억지력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 미국의 확장 억제, 그다음에 주한미군은 결과적으로는 대북 억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인도 태평양의 전략군으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셈법이고 예. 전에는 그걸 얘기 안 했는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는데 지금 그걸 노고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예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그렇죠. 해군 참모총 미군 해군 참모총장이 와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역사적인 거다. 책임이 따른다. 중국 억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은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아니거든요. 지금 평택을 중심으로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중국을 억제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주한미군 대한반도 안보 전략, 인태 전략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있는 게 저 그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주한미군이 공개한 거꾸로 지도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제 중국과 일본의 지금 갈등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과 일본 갈등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유사시 대만 개입을 발언한 이후에 또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글을 올리면서 지금 갈등이 좀 고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더러운 목을 벨 수가 없다는 아마 세계 외교사에서 일개 총영사가 네. 상대국 최고 지도자를 저건 당연히 비호적 페르산 난그라타로 추방해야 돼요. 그 발언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그 전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먼저 선을 넘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이게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진핑 정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특히 대만 문제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저 발언이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 일본은 평화헌법, 그러니까 전수방위, 우리는 방위만 한다. 그 평화헌법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쟁이나 무력 사용을 영원히 포기한다. 네. 전력, 군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자유대거든요. 예. 사실상 군대지만. 그다음에 교전권을 갖지 않는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살짝 선을 넘었어요. 그게 바로 집단적 자유거든요. 내가 얻어맞지 않더라도 나의 동맹이 얻어맞으면 내가 개입한다. 이게 집단적 자유권. 이게 벌써 평화헌법 정신을 어겼어요. 예, 예. 더 나가는 게 바로 이제 국가 존립 그 위기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분쟁이 일본 국가의 존립 위기에 해당하면 거의 개입한다거든요. 이것도 방어가 아니거든요.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만 유사시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만에 분쟁이 생기면 일본이 개입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영리를 그대로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가 극언을 했고, 그럼 중국이 말려야 되는데 이제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와서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네. 그러니까 주한 조중 대사까지 나와서 이제 맹공을 퍼붓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에 5일날 11월 5일날 푸제남이라는 항공모함을 진수시켰거든요. 8만 톤급. 그 푸제남이 바로 대만 앞에 있는 푸젠성이거든요. 그 대만 점령에 대한 의지를 담은 그 항공모함을 진수시킨 직후에 다카이치 총리가 저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정면으로 자존심을 구긴 거고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동안 물론 대만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도 사실 위기죠. 그러니까 일본 그동안의 역대 총리, 심지어 우경화된 아베 총리조차도 대만 사태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거든요. 예, 예.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그냥 거기다가 직설적으로 중국을 자극한 거거든요.
이 게임은 이제 정면 충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는 어떤 의도였을까요? 의도 제가 보기에는 네. 정치적 미숙감과 의도가 섞여 있다고 봐요. 어. 왜냐하면 일본도 우경화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참정당이라고 극우 정당이 지금 계속 약진하고 있어요. 지방선거 같은 데서.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는 자민당 내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네네. 원래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지금 나오는 고이즈미 신지로가 훨씬 유력해 보였고, 그 전 농림수산상. 그다음에 하야시 관방장관 같은 경우가 안정성이 있는. 근데 다카이치가 이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지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포인트 릴리프, 그냥 지나가는 구원 투수 정도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을 정도로 정치력이 검증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경주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정면으로 충돌했죠. 지금 저러는데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해요. 그러니까 우경화하고 있으니까 이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 우경화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공군 블랙 이글스 급유도 거부했거든요. 독도 상공 비행했다고. 그러면 지금 의도적인 그 일본 내 민족주의, 우경화 이걸 자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게 그럼 발언 처리할래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더 꼬이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가면 지금 일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 뭐 중국이 이제 강력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뭐 관영 매체에서는 오키나와 출신 영화 감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주석이 영리를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시작은 일본 방문, 일본 관광객의 한 20%, 네. 그다음에 관광 수익의 한 30%가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이 정말 많이 일본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여기다 직격탄을 주면 이제 경제 타격이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아킬레스건이 수산물입니다. 수산물 수입. 왜냐하면 후쿠시마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제적 카드는 이제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있지만은 네. 히토류예요. 히토류. 아, 히토류는 미국도 무릎을 꿇었거든요. 네. 그럼 히토류까지 꺼내면은 일본으로서는 지금 반격할 카드가 없어요. 별로. 거기다가 또 하나 당혹스러운 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다카이치 총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뭐냐? 네네. 동맹이 우리를 더 등쳤다 때로는. 그 일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대립구도에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에서 있었던 트럼프와의 회동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일본 편을 들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 미중 갈등을 지금 관리하고 싶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히토리나 콩 때문에 되게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적 지지 기반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네네. 이 싸움이 장기간에 가면은 지금 우리하고도 지금 감정이 안 좋거든요. 우리도 지금 한일 군사협력 지금 보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저건 절대로 물러서지 않거든요. 이제 아마 극단적인 이미 해상 이 해경, 중국 해경 같은 거 실탄 사격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멸점지대인 센카쿠 열도 같은데 중국 항모가 나타날 수도 있고 대규모 일본을 필요하게 할 수 있는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해상 전력에서는 뭐 내실은 모르겠지만 함정 척수에서는 중국이 앞서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해역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세요? 지금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왜냐? 지금 중국은 지금 저게 이제 푸제남 이번에 8만 톤에서 네네. 그 정찰기가 이륙하는 이제 조기 경보가 이륙하는 장면인데 지금 저 대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근데 그걸 건드렸는데 역대 그 어떤 일본의 총리도 하지 않았던 지금 선을 넘었는데 네네. 이걸 중국이 먼저 카드를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중국은 좋든 싫든 독재 국가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일본은 아니거든요. 여론이 움직이거든요. 지금은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싸움을 만들었거든요. 무슨 분쟁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시진핑한테 처음부터 에이펙에서 지금 싸나운 분위기 연출하고 갑자기 지금 저 문제가 지금 그 현재화된 당면 문제도 아닌데 국회에서 발언으로 지금 이게 국가 존립 위기 사태다.
개입한다, 집단 자유권이다. 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거거든요. 네. 이게 언제까지 지지율이 갈지는 모르는 거죠. 일단 일본 외무성 간부가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어떤 사태 수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여건, 어떤 환경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못 만들죠. 왜냐 사고는 총리가 쳤는데 이제 국장급이 가가지고 네, 총리는 지금 뭐 나는 발언 처리할 수 없다, 뭐 그럼요. 이런 지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지금 점점 더 사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회하라 그러면은 나 철회 못한다보다는 이걸 중화시켜야 되는데 난 못한다 해버리니까 네네. 더 지금 이 경직된 국면으로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야기를 좀 짧게만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가 가장 이제 전쟁 이후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가스 시설을 공격을 한 건데 러시아가 반대로 또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의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어떤 그 무기 공급 이런 거를 중단하기 위해서 또 러시아 철도를 공격했다.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끝이 나게 될 건지. 그러니까 전선에서는 항상 러시아가 우위인데 네네. 결정적으로 뒤집지는 못하고요. 전략적 요충지 같은 데서 조금 우크라이나가 좀 밀리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에너지나 철도, 도로, 인프라, 변전소 이런 걸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추워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도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협상하기 전에 최대한 두들겨 패는 전략이 양쪽이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맷집이 약한 우크라이나가 더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거기다 지금 부정부패 스캔들까지 터져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